시간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고 환경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어서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내 아이가 영어 목표에 도달하는 지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아무래도 내 아이가 영어 목표에 도달하는 지점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도달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네? 라고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앤 선생님과 헬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오늘은 저희 로드맵 정하기에서 그래프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4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가지 방향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설문조사, 설문지 같은 거,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되게 많은 다양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고 환경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어서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내 아이가 영어 목표에 도달하는 지점에 더 가깝지 않을까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외는 이런 4가지 목표 파트가 나눠져 있진 않아요. 해외는 보통 다 실용 영어 쪽으로 다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언어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많이 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아무래도 내 아이가 영어 목표에 도달하는 지점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도달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네? 라고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4가지를 어떻게 나눴냐면 제가 나눈 거예요. 이 4가지를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은 유학파. 해외 대학이나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 유학파. 그리고 2번째가 내신 점수파. 나는 유학도 필요 없고 뭐 스피킹 안 돼도 돼. 일단 내신 점수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야. 그 어머니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언어파. 그래서 제가 파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입으로 스피킹으로 일상생활에 프리토킹 정도면 되면 좋겠다가 이제 언어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특목고파, 자사고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4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 4가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4가지로 제가 좀 구별 지어놨고요. 보통은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레퍼런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눠놓은 이 4가지 파 중에서 어떤 거에 속해 있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유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대학 기준으로 잡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믹한 영어를 구사하고 논문을 읽고 집필할 수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영어 단어력과 리딩, 독해가 가능해야 한다.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의 영어 단어력과 리딩, 독해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은 지금은 뭐 IELTS나 토플, 영어 능력 시험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의 해외 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유학생 합격을 하고 오더라도 이 아이가 진짜 대학교 수준의 영어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판별하기 위해서 자체 내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가 얘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시험을 또 보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파 같은 경우는 해외 학교 기준,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가 목표 지점으로 설정해 주셔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플하고 IELTS 같은 경우, 그러니까 IELTS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응용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토플 같은 거는 사실상 이제 영어권 국가의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플의 라이팅이나 아니면 스피킹 같은 경우도 되게 단조로워서 그 정도의 라이팅 토픽은 일단은 거의 해외 영어권 친구들, 해외 원어민 애들 기준으로 중학교 정도 수준 에세이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플 점수나 IELTS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외 대학을 갔는데 토플 점수만 보고 또는 IELTS 점수만 보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레벨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플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니까 네. 영어를 대학교 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대학이 점점 자체적으로 영어 레벨 고등학교 수준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해외 대학의 원어민 수준의 고등학교 레벨 정도의 에세이를 써줄 수 있어야 하고 아카데미컬 리딩 정도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파는 무슨 파였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내신 점수파. 내신. 또 저희 나라 내신 하면 또 환장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영어는 그냥 점수만 잘 받아서 그냥 대학만 잘 가면 돼 라고 하고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저도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내신 점수 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학파만큼 영어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내 아이는 유학 보낼 생각이 없는데 굳이 유학파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신 점수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조금 필요로 하냐 일반고 기준입니다. 얘네는 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위해 교육청에서 지정한 공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위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신 점수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육청 또 우리나라 교육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것들 안에서 이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내신 점수파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교육이 교육청에서 지정해 놓은 초등학교 기준은 이 정도 돼야 한다. 중학교 기준은 이 정도 돼야 한다. 고등학교 기준은 이 정도 돼야 한다라는 그런 필수 문법이나 단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그거를 따라가는 루트, 문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단어집을 활용하면 교육청에서 지정해 놓은 필수 단어집들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신 점수를 노려보시면서 가면은 수월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파는 뭐였어요? 세 번째 파는 언어파였어요. 언어파. 네. 약간 다 필요 없고 프리토킹 정도. 프리토킹 정도. 아까 얘기했던 유학 가서 아카데믹하게 공부하고 이거 말고 그냥 해외 생활했을 때 무리가 없는 정도. 그게 이제 일상생활, 일상 언어편. 저는 이제 어학파라고 했어요. 어학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해외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그리고 이제 뭐 나가서 잠깐 살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요즘 많이 다니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이 불편하지 않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이게 어학파에 속하게 됩니다. 이 어학파는 프리토킹 정도의 기준을 잡아놨고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게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어학파 쪽으로 노려보시면서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어학파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어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단어를 구글로 치시게 되면 단어가 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어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미드나 이런 걸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뭐 쉐도잉 방법도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뱉어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어학파에 속하는지, 내가 내 아이의 영어 목표가 어학파에 속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무슨 파였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파, 자사고파 이런 애들이에요. 왜 얘를 굳이 좀 나눠놨냐? 애들을 만나보니까 그쪽 친구들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의 영어 레벨이 일반 수준보다는 좀 뛰어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독해나 리딩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독해나 단어력이나 또 리딩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아이가 좀 자사고파, 또 요즘 이제 언어 쪽으로 하고 있는 국제학교나 뭐 국제고나 아니면은 뭐 국제학교를 좀 보내고 싶으시다, 한국에서. 이런 친구들. 또는 이제
언어적인 국제 학교는 아닌데 뭐 과학고에는 특목고나 아니면 뭐 외고나 네. 이런 친구들 그 정도의 좀 공부에 조금 학습적인 부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라 네. 이제 언어의 수준, 독해의 수준, 리딩의 수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정해진 스크립트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어느 정도 유창은 좀 하지만 아예 막 이렇게 바로 이제 유학파 친구처럼 영어가 막 유창하진 않지만 준비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조금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해서 영어 원서를 좀 본인이 읽고 싶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논문 같은 기준으로 네.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무래도 국제고파, 자사고파 이쪽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우리 아이가 과연 어느 파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아이 로드맵 그 그래프나 그런 계획 방향성 잡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맵이 저희가 이제 그 방향성에 어떤 영역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내가 4가지 파 중에 어느 파에 속했는지 오늘 정해보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이 4가지에 속한 이 목표를 가기 위해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